중국의 최대 애플 아이폰 하청 공장인河南省 정저우시의 폭스콘 공장에서 지난 10월 29일 폭동 대탈출에 이어서 다시 재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1월 22일 밤 11시 30분경부터 시작된 폭동은 1차 폭동과는 달리 더 과격한 형태로 발전했는데, 이번에는 참여자도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습니다. 10월 29일의 1차에 이어 이번에도 경찰차를 뒤집었고 펜스와 방역, 검사박스 등의 기물을 부수면서 이들을 저지하는 공장의 보안대, 공안, 배기병들과 충돌했습니다. 이미 방송을 했던 지난 10월 29일 폭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제로 코로나 장기 봉쇄와 관련된 불만이고, 두 번째는 726호 기숙사 8명의 단체 사망이었죠. 의문의 사망자들이 속출하던 가운데 10월 29일 밤 기숙사 726호에 있던 8명의 젊은 여성들이 집단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공포에 질려 대탈출 폭동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몇 명이나 탈출 및 공장을 떠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약 30만 명이 근무하던 이 공장에서는 애플 오더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규 채용을 시도했었습니다. 의문사로 인한 폭동으로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자 정저우시는 퇴역 군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취업 공고를 통해 각종 보너스와 함께 애국주의를 강조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10만 명을 채용하여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공장을 떠난 사람들은 10만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달도 되지 못해서 11월 22일부터 정저 폭스콘 공장에서는 다시 10월 29일보다 더 큰 규모의 폭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번 11월 22일부터 시작된 폭동의 이유는 회사가 약속한 보너스 등의 채용 시의 급여 기준을 속였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처음에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 측에서 강경 대응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다른 노동자들이 합세하여 일이 커진 것입니다.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고 회사가 속였다는 말과 함께 이에 항의하던 동료와 회사 측 보안대와 배기병들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폭동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면서 공장 측 보안대, 배기병, 공안들과 충돌했고, 이들은 경찰차를 뒤집고 각종 기물을 부시며 시위 진압용 방패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몰려온 공안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한 뒤 최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시위대를 공격하자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할 정도로 양측은 팽팽한 충돌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기병과 공안들도 노동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양측은 폭력 대 폭력으로 맞서면서 폭스콘 공장은 마치 홍콩 우산 혁명 때와 같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김상순 TV 본 채널에서는 과격한 영상들을 배제하면서 영상 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구하며, 예비 채널인 김상순 튜브에서 좀 더 실감난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은 높은 급여를 약속받고 새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회사 측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공되는 음식의 질도 또한 너무 떨어져서 대우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회사 측이 처음 약속과는 달리 미흡한 음식 제공과 가혹한 방역 정책으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회사 측에서는 회계전산 장부의 오류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발견했고, 이를 수정해서 제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사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너스로 1만 위안 약 18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일단 먼저 버스에 타면 8천 위안 약 150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목적지인 집에 도착하면 나머지 2천 위안 약 37만 원을 지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노동자들은 이것도 자신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지만 돈을 쓸 수 없도록 계좌 동결을 당한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고, 핵산검사 음성이었지만 돈이 들어온 이후 양성 반응인 붉은색 QR코드로 바뀌는 등
회사가 공안과 짜고 노동자들을 또 속이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버스를 타는 순간 바로 제압당하면서 준비된 임시 격리 수용소로 향하여 구금될 것이라는 겁니다. 폭스콘 공장의 1차 폭동은 양성 확진자 발생을 감추고 밀접 접촉자들도 몰래 강제로 공장 안에서 격리시키면서 제대로 된 후속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해열제만 제공했어도 위급한 환자들을 제때 병원에 이송하기만 했었어도 집단 사망의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고 폭동도 없었겠지만 노동자들에 대해 공장 측과 정조시의 책임 회피와 비인간적인 대우가 결국은 화를 불렀던 것입니다. 2차 폭동 역시 1차 폭동으로 대규모 인원이 공장을 떠난 이후에 더 높은 임금과 좋은 대우를 약속하며 추가로 10만여 명을 채용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같았죠. 폭스콘 공장 측은 급기야 두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공장을 떠나겠다는 노동자는 1만 위안 약 185만 원의 보너스를 약속하며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폭스콘 공장 간부들은 물론이고 정조시 고위 관료들도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공산당 고위 당직자들도 당에서 제재를 받거나 심할 경우 공산당에서 축출되면서 자리와 당족을 잃음과 동시에 연금 등 각종 우대도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타지역 노동자 채용을 금지하고 정조시나 허난성 사람들 위주로 다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발생시키는 타지 사람들을 내쫓고 설사 문제를 발생시켜도 정조시나 허난성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가족들을 빌미로 통제가 더 쉽기 때문이죠. 이번 폭스콘 공장의 2차 폭동은 새로 채용한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사건입니다. 새로 채용된 사람들은 기존 노동자들보다 더 우대 조건으로 노동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처음 약속한 대우는 지켜지지 않았고 음식과 의약품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만을 자초했으며 방역 강도와 노동 강도만 강하게 강요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에서 최소 30% 이상 차질이 발생했던 폭스콘 공장은 이번 사태로 25일부터 29일까지 일시적인 휴업을 선언할 정도로 폭동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양성 확진 추세에 따라 정조시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조작이 아닌 실제 확진자는 상당하죠.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일일 확진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숫자는 공이 2개 정도는 붙어야 하는 300만 정도가 되겠죠. 정조 폭스콘 공장에만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열악한 환경에서 애플 아이폰 생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폭스콘 공장 내부에서는 이미 확진된 노동자를 따로 격리시키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안감과 불만도 그동안 상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전관리 부재에 방역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해 매일 핵산 검사를 하지만 확진자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